안녕하세요, 닥터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5월 12일 대한피부모발학회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보다는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나이대에 맞는 가장 좋은 얼굴을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시술 과정을 우리가 잘 짤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브 시술인데, 라이브 시술은 오늘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방법입니다. 강남역 사진인데요. 강남역 이 사진을 보면 어떠세요? 굉장히 좀 역동적인 느낌이 드시죠? 강남역은 세계에서 피부과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한 블럭에만 피부과, 성형외과가 300개가 넘게 있다고 하고, 서울 전체에는 1000개가 아니라 2000개가 넘는 피부과, 성형외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피부과, 성형외과가 한국에서는 가격 경쟁이라는 것을 합니다. 가격을 자꾸 낮춰가면서 말하자면 박리담회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사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저렴해지면 품질, 그러니까 시술의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기 굉장히 힘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격 경쟁 대신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병원이 이렇게 진료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 병원은 의사상담을 먼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병원들이 의사상담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장 상담이라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의사 상담을 하는데, 저희는 의사 상담을 꼭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리터치라는 것을 꼭 해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리터치까지 했을 때도 손님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는 만족하실 때까지 시술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는 손님을 평생 케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데이원 클리닉의 코어 필로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냐면, 항상 중요한 거는 코스트 이펙티브네스, 그러니까 가성비를 먼저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가장 좋고 가장 저렴한 게 있다면 그것을 먼저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시술 항목을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순서를 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고객의 그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기 마련이고, 고객에게 항상 마음 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그 다음 시술은 다음번 내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술로 교정할 수 있는 증상들을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4가지 부위에 처진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5가지 부위에 커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부위에 꺼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처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 눈꺼풀도 처지고, 광대도 처지고, 턱라인도 처지고, 이중턱도 처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커지는 것은 5군데인데요. 광대도 나이 들면 커지고, 턱라인도 나이 들면 커지고, 팔자 위도 커지고, 심부볼도 처지고, 이중턱도 처집니다. 그리고 6군데의 꺼짐은 나이가 들면 눈밑도 꺼지고, 팔자도 꺼지고, 마리오네트도 꺼지고, 옆볼도 꺼지고, 더 나이가 들면 관자놀이와 눈두덩이까지 꺼지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킨 퀄리티의 저하라든지 목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이 모발 상태에 그런 저하가 있을 수 있죠. 이 사진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지는 것은 실리프팅, 그 다음에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 등으로 당길 수 있고, 그리고 커져 있는 것은 지방분해 주사, 보톡스, 또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꺼지는 곳 6군데는 필러, 자가지방, 그리고 스컬트라와 같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등등으로 채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킨 리주비네이션을 위해서는 써마지와 같은 고주파 시술, 그리고 스킨 부스터, 리쥬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줄기세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은 얼굴이 커져 있는 데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맨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이 큰 것을 줄이는 보툴리눔 톡신, 그리고 지방분해 주사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저렴하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맨 처음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큰 데를 좀 줄이고 나면 그 다음에 꺼진 곳을 찾습니다. 꺼진 곳은 눈밑, 팔자, 마리오네트, 옆볼 등 필러 시술을 먼저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처진 곳을 찾습니다. 처진 곳을 찾을 때는 항상 광대, 그리고
이 턱라인 처진 것을 먼저 찾고 그 다음이 눈이 처졌다든지 이중턱이 처졌다든지 이런 부위들은 실리프팅으로 당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므로 실리프팅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실로 리프팅을 해서 당겨 놓으면 꺼진 곳을 조금씩만 채워도 얼굴이 훨씬 작고 매끄럽게 시술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얼굴이 계란형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울세라나 슈링크 등등의 초음파 리프팅으로 얼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계란형 얼굴이 메추리알처럼 좀 더 작아질 수 있겠죠. 1, 2, 3, 4번 시술은 다시 말하지만 페이셜 컨투어에 대한 시술이고요. 그리고 5번, 6번은 스킨 자체에 대한 시술입니다. 예를 들면 5번은 스킨 리주비네이션, 6번은 스킨 피그멘테이션에 대한 레이저 등의 치료인데요. 제가 얼굴의 윤곽 시술을 피부 시술보다 먼저 하는 이유는 얼굴 윤곽 시술이 보통 한 달 안에 효과를 먼저 빠르게 볼 수 있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 2, 3, 4번 시술과 5번, 6번 시술은 비용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빨리 그리고 만족스럽게 변화가 큰 시술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스킨 컨투어 시술을 먼저 하고 스킨 리주비네이션이나 피그멘테이션 시술을 좀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번을 차례대로 돌리면 최소한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자기 나이보다 몇 살, 한 5살 정도 어려 보이게 유지를 할 수 있고요. 한 2년 지나면 다시 얼굴이 커지는 데가 생기니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시술의 고리, loop of procedur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잘 따라가면 한 사람의 고객을 평생 케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요새 챗 GPT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동안의 조건을 검색해 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스무스 스킨, 피부가 부드러워야 돼요. 매끄럽고. 두 번째는 얼굴이 꺼진 데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얼굴이 대칭이 잘 맞아야 되고, 네 번째는 턱 라인이 잘 유지돼야 되고, 다섯 번째는 눈 밑이랑 이런 데 밝아야 되고 눈동자가 흐리멍텅하면 안 되겠죠. 여섯 번째는 얼굴에 잡티라든지 기미라든지 아니면 검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야지 얼굴이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안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작고 매끄러운 거, 그렇게 되면 얼굴은 자동으로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작고 매끄러운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술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스텝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단계 한 단계 순서를 정해서 그 계단을 차례차례 밟아 올라가면 결국 좋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50대가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제가 1번 뭐라고 써있냐면 스태틱 앤 다이나믹 윙클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 주름 중에 이렇게 표정을 지었을 때 생기는 동적인 주름이 있고 정적인 주름은 가만히 있어도 표정을 짓지 않아도 보이는 주름을 얘기하고요. 그것은 교정이 매우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고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50대, 60대가 되셔서 주름이 펴졌을 때 그거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교정하는 게 1번입니다. 이건 50대 넘어서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이 크면 줄인다. 지방분해 주사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필러로 채울 데가 있으면 채운다. 네 번째는 실리프팅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요새는 3번, 4번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는 실리프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얼굴이 많이 좋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필러를 조금만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스킨 컨투어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5번이 스킨 리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6번이 스킨 피그멘테이션 레이저를 하고 있습니다. 이 6단계를 통해서 얼굴을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내추럴이라는 말보다는 작고 매끄럽게가 훨씬 구체적인 단어라서 그 단어를 선호합니다. 70대이신 저희 어머니인데 사실 왼쪽 사진은 64세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70세 사진이에요. 많이 좋아져 있으시죠? 단 한 번의 시술로 이렇게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스텝업, 그러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여러 단계로 시술을 하면 이렇게 좋은 변화를 얻을 수 있고, 맨 처음 한 것은 눈가의 주름 보이시죠? 눈가의 주름을 스태틱 링클이라고 하거든요. 그 주름을 제가 오른쪽 사진처럼 교정해 놓은 거예요. 이건 재생 필러, 주름 재생 필러라는 걸로 필러 시술을 했습니다. 그걸로 좋아져 있고요. 그리고 팔자 주름도 필러 시술로 채워져 있지만 광대나 턱 라인이 처진 것이 탁 당겨져 있는 것은 실리프팅으로 시술을 한 것입니다. 우측 광대 부위에 기미가 없어진 것은 줄기세포로 재생을 시켰고, 그리고 피부 레이저 시술은 거의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별로 시술을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대도 사실 이분도 스태틱 링클이 없기 때문에 1번은 건너뛰고요. 2번
커진 부분을 찾아서 광대, 심부 이런 데 지방분해 주사 좀 해드렸고, 3번은 필러 시술인데 필러는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눈 밑 팔자 마리오네트가 꺼져 있기 때문에 눈 밑 팔자 마리오네트를 좀 채워드렸고 그 다음에 실리프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2달 후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손님들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병원 오시면 저희 저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대체로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게 젊은 친구들인데요. 젊은 친구들은 스태틱 링크, 정적인 주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줄일 때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채울 때를 채워주면 됩니다. 1번 단계 주름도 없고 4번 단계 리프팅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줄일 때를 줄여주고 채울 때를 채워주면 얼굴이 좋아지게 됩니다. 땅콩형 얼굴에서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옆모습을 봐도 이 부위는 줄였고요. 이 부위는 필러를 주입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얼굴이 처지는 네 군데의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는 나이가 들면 처지고요. 커지는 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꺼지는 데는 여기고요. 30대였고 저희 모델인데요. 엄청 얼굴이 작고 혼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백인이라 얼굴이 줄일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그래서 약간의 다크서클과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그것만 살짝 교정한 건데 필러를 10cc를 넣고 일주일 후 사진입니다. 그래서 필러 시술을 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시술이 잘 되면 항상 얼굴은 작고 매끄럽고 밝아집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사진인데요. 60세 저희 이제 와이프의 작은 어머니신데 이게 시술 직후 영상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바늘구멍을 낸 자리에 피도 굳어 있지 않아요. 얼굴을 항상 이렇게 작고 매끄럽게 해야 얼굴이 아주 자연스럽게 예뻐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진인데요. 항상 의사 선생님들 4군데의 꺼짐, 5군데의 커짐, 6군데의 꺼진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거기를 각각 해결해 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고객님이 오시면 의사 상담을 통해서 아주 롱텀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항상 그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님들은 알아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얼굴을 작고 매끄럽고 밝게 해주세요. 시술이 잘못되면 얼굴이 커지고 울퉁불퉁해지고 인상이 세집니다. 이 세 중에 하나만 나타나도 뭐 시술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고객이 만족하면 의사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마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신 선생님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5월 12일 대한피부모발학회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보다는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나이대에 맞는 가장 좋은 얼굴을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시술 과정을 우리가 잘 짤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브 시술인데 라이브 시술은 오늘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방법입니다. 강남역 사진인데요. 강남역 이 사진을 보면 어떠세요? 굉장히 좀 역동적인 느낌이 드시죠? 강남역은 세계에서 피부과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한 블럭에만 피부과, 성형외과가 300개가 넘게 있다고 하고 서울 전체에는 1000개가 아니라 2000개가 넘는 피부과 성형외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피부과 성형외과가 한국에서는 가격 경쟁이라는 것을 합니다. 가격을 자꾸 낮춰가면서 말하자면 박리담회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사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저렴해지면 품질, 그러니까 시술의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기 굉장히 힘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격 경쟁 대신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병원이 이렇게 진료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 병원은 의사상담을 먼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병원들이 의사상담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장 상담이라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의사 상담을 하는데 저희는 의사 상담을 꼭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리터치라는 것을 꼭 해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리터치까지 했을 때도 손님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는 만족하실 때까지 시술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는 손님을 평생 케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데이원 클리닉의 코어 필로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냐면 항상 중요한 거는 코스트 이펙티브네스, 그러니까 가성비를 먼저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가장 좋고 가장 저렴한 게 있다면 그것을 먼저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시술 항목을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순서를 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고객의 그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기 마련이고 고객에게 항상 마음 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그 다음 시술은 다음번 내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술로 교정할 수 있는 증상들을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4가지 부위에 처진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5가지 부위에 커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부위에 꺼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처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 눈꺼풀도 처지고 광대도 처지고 턱라인도 처지고 이중턱도 처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커지는 것은 5군데인데요. 광대도 나이 들면 커지고 턱라인도 나이 들면 커지고 팔자 위도 커지고 심부볼도 처지고 이중턱도 처집니다. 그리고 6군데의 꺼짐은 나이가 들면 눈밑도 꺼지고 팔자도 꺼지고 마리오네트도 꺼지고 옆볼도 꺼지고 더 나이가 들면 관자놀이와 눈두덩이까지 꺼지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킨 퀄리티의 저하라든지 목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이 모발 상태에 그런 저하가 있을 수 있죠. 이 사진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지는 것은 실리프팅, 그 다음에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 등으로 당길 수 있고 그리고 커져 있는 것은 지방분해 주사, 보톡스, 또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꺼지는 곳 6군데는 필러, 자가지방, 그리고 스컬트라와 같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등등으로 채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킨 리주비네이션을 위해서는 써마지와 같은 고주파 시술, 그리고 스킨 부스터, 리주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줄기세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은 얼굴이 커져 있는 데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맨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이 큰 것을 줄이는 보툴리눔 톡신 그리고 지방분해 주사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저렴하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맨 처음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큰 데를 좀 줄이고 나면 그 다음에 꺼진 곳을 찾습니다. 꺼진 곳은 눈밑, 팔자, 마리오네트, 옆볼 등 필러 시술을 먼저 하고 그리고 3번째 처진 곳을 찾습니다. 처진 곳을 찾을 때는 항상 광대 그리고 이 턱라인 처진 것을 먼저 찾고 그 다음이 눈이 처졌다든지 이중턱이 처졌다든지 이런 부위들은 실리프팅으로 당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므로 실리프팅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실로 리프팅을 해서 당겨 놓으면 꺼진 곳을 조금씩만 채워도 얼굴이 훨씬 작고 매끄럽게 시술이 됩니다. 이렇게 3가지를 하면 얼굴이 계란형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울세라나 슈링크 등등의 초음파 리프팅으로 얼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계란형 얼굴이 메추리알처럼 좀 더 작아질 수 있겠죠. 1, 2, 3, 4번 시술은 다시 말하지만 페이셜 컨투어에 대한 시술이고요. 그리고 5번, 6번은 스킨 자체에 대한 시술입니다. 예를 들면 5번은 스킨 리주비네이션, 6번은 스킨 피그멘테이션에 대한 레이저 등의 치료인데요. 제가 얼굴의 윤곽 시술을 피부 시술보다 먼저 하는 이유는 얼굴 윤곽 시술이 보통 한 달 안에 효과를 먼저 빠르게 볼 수 있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 2, 3, 4번 시술과 5번, 6번 시술은 비용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빨리 그리고 만족스럽게 변화가 큰 시술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스킨 컨투어 시술을 먼저 하고 스킨 리주비네이션이나 피그멘테이션 시술을 좀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번을 차례대로 돌리면 최소한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자기 나이보다 몇 살, 한 5살 정도 어려 보이게 유지를 할 수 있고요. 한 2년 지나면 다시 얼굴이 커지는 데가 생기니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시술의 고리, loop of procedur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잘 따라가면 한 사람의 고객을 평생 케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요새 챗 GPT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동안의 조건을 검색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스무스 스킨, 피부가 부드러워야 돼요. 매끄럽고. 두 번째는 얼굴이 꺼진 데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얼굴이 대칭이 잘 맞아야 되고, 네 번째는 턱 라인이 잘 유지돼야 되고, 다섯 번째는 눈 밑이랑 이런 데에 밝아야 되고 눈동자가 흐리멍텅하면 안 되겠죠. 여섯 번째는 얼굴에 잡티라든지 기미라든지 아니면 검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야지 얼굴이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안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작고 매끄러운 거, 그렇게 되면 얼굴은 자동으로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작고 매끄러운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술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스텝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단계 한 단계 순서를 정해서 그 계단을 차례차례 밟아 올라가면 결국 좋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50대가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제가 1번 뭐라고 써있냐면 스태틱 앤 다이나믹 윙클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 주름 중에 이렇게 표정을 지었을 때 생기는 동적인 주름이 있고 정적인 주름은 가만히 있어도 표정을 짓지 않아도 보이는 주름을 얘기하고요. 그것은 교정이 매우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고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50대, 60대가 되셔서 주름이 펴졌을 때 그거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교정하는 게 1번입니다. 이건 50대 넘어서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이 크면 줄인다. 지방분해 주사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필러로 채울 데가 있으면 채운다. 네 번째는 실리프팅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요새는 3번, 4번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는 실리프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얼굴이 많이 좋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필러를 조금만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스킨 컨투어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5번이 스킨 리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6번이 스킨 피그멘테이션 레이저를 하고 있습니다. 이 6단계를 통해서 얼굴을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내추럴이라는 말보다는 작고 매끄럽게가 훨씬 구체적인 단어라서 그 단어를 선호합니다. 70대이신 저희 어머니인데 사실 왼쪽 사진은 64세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70세 사진이에요. 많이 좋아져 있으시죠? 단 한 번의 시술로 이렇게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스텝업, 그러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여러 단계로 시술을 하면 이렇게 좋은 변화를 얻을 수 있고, 맨 처음 한 것은 눈가의 주름 보이시죠? 눈가의 주름을 스태틱 링클이라고 하거든요. 그 주름을 제가 오른쪽 사진처럼 교정해 놓은 거예요. 이건 재생필러, 주름 재생필러라는 걸로 필러 시술을 했습니다. 그걸로 좋아져 있고요. 그리고 팔자주름도 필러 시술로 채워져 있지만 광대나 턱 라인이 처진 것이 탁 당겨져 있는 것은 실리프팅으로 시술을 한 것입니다. 우측 광대 부위에 기미가 없어진 것은 줄기세포로 재생을 시켰고, 그리고 피부 레이저 시술은 거의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별로 시술을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대도 사실 이분도 스태틱 링클이 없기 때문에 1번은 건너뛰고요. 2번 커진 부분을 찾아서 광대, 심부 이런 데 지방분해 주사 좀 해드렸고, 3번은 필러 시술인데 필러는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눈 밑 팔자 마리오네트가 꺼져 있기 때문에 눈 밑 팔자 마리오네트를 좀 채워드렸고 그 다음에 실리프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2달 후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손님들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병원 오시면 저희 저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대체로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게 젊은 친구들인데요. 젊은 친구들은 스태틱 링크, 정적인 주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줄일 때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채울 때를 채워주면 됩니다. 1번 단계 주름도 없고 4번 단계 리프팅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줄일 때를 줄여주고 채울 때를 채워주면 얼굴이 좋아지게 됩니다. 땅콩형 얼굴에서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옆모습을 봐도 이 부위는 줄였고요. 이 부위는 필러를 주입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얼굴이 처지는 네 군데의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는 나이가 들면 처지고요. 커지는 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꺼지는 데는 여기고요.
30대였고 저희 모델인데요. 엄청 얼굴이 작고 혼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백인이라 얼굴이 줄일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그래서 약간의 다크서클과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그것만 살짝 교정한 건데 필러를 10cc를 넣고 일주일 후 사진입니다. 그래서 필러 시술을 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시술이 잘 되면 항상 얼굴은 작고 매끄럽고 밝아집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사진인데요. 60세 저희 이제 와이프의 작은 어머니신데 이게 시술 직후 영상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바늘구멍을 낸 자리에 피도 굳어 있지 않아요. 얼굴을 항상 이렇게 작고 매끄럽게 해야 얼굴이 아주 자연스럽게 예뻐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진인데요. 항상 의사 선생님들 4군데의 꺼짐, 5군데의 커짐, 6군데의 꺼진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거기를 각각 해결해 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고객님이 오시면 의사 상담을 통해서 아주 롱텀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항상 그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님들은 알아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얼굴을 작고 매끄럽고 밝게 해주세요. 시술이 잘못되면 얼굴이 커지고 울퉁불퉁해지고 인상이 세집니다. 이 세 중에 하나만 나타나도 뭐 시술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고객이 만족하면 의사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마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